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비가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소리는 어느 때보다 맑게 들립니다. 왜 오늘날도 칼 마르크스인가? 재밌겠죠, 그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르크스를 체계적으로 강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그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마르크스란 이름을 들으면 벌써 빨갱이란 단어를 떠올리고, 그죠? 빨갱이의 시조.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독재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떠올리면서 빨갱이를 선전해 대는구나. 마르크스를 빼고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건 기만 중에 기만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학하는 자들이 이 중요한 기호를 버리고, 그죠? 그냥 칸트와 후설, 하이데거 이런 철학자들만 붙잡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도 역시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름을 뺀다면 서양 철학은 절반 이상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역설 중에 역설이죠, 그죠? 특히 윤석열이가 12월 3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로, 그죠?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에 승리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왜 예도는 칼 마르크스를 다시 들고 나왔을까? 그것도 예도 철학 모임에서 진행되는 자본주의 동물 벗어나기라고 하는 거창한 주제를 제시하면서 왜 오늘날도 칼 마르크스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마르크스의 원전도 어렵지만은, 그죠? 마르크스에 대한 오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을 통하여 굴절되어 나타나면서 빨갱이란 기호와 결합되어, 그죠? 철학자이면서도 마르크스를 배제하고 연구하는 자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 그죠? 예도는 오늘 칼 마르크스를 제시하면서 서양 철학사 전반을, 그죠? 특히 20세기 후반에 철학의 역사와 오늘날까지, 그죠? 21세기 현 시점까지 어떻게 마르크스의 정신이 유령으로서 살아남게 되는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예도의 클래스로 다양한 철학자들을 넘나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동물 벗어나기에서 핵심적인 철학자인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영국 국민들은 세계를 변화시킨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철학자로 칼 마르크스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동물들이 들으면 그죠? 아니 영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영국 국민들이 마르크스를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킨 철학자로 뽑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르크스는 세계를 해석한 자가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킨 자. 오늘날도 자본주의의 비인간화에 저항하여 그죠? 마르크스의 이름은 유령으로 여전히 소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만큼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가 없죠, 그죠? 모든 것을 돈의 축적과 그리고 돈에 의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사회,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그죠? 가족 관계조차도 돈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 사랑의 관계, 연인의 관계, 그리고 모든 친구 관계에 이 물신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뚫고 들어가서 이 물신은 상징계의 실제로서 그죠?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아서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의 신으로서 등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인간의 인간성을 물화시킴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거래 관계로 바꾸고 인간을 사물로 만들면서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 역시도 그죠? 이 극단적 자본주의의 물씬 숭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거야, 여러분. 지금 서구가 경험하고 있고 온 세계가 민주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이유는 경제적 관계의 불평등, 그죠? 이 극단적 불평등이 가져오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의 토대가 흔들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또다시 온 세계의 보수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점에서 칼 마르크스는 철학에서 버릴 수 없는 그런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철학에서 그죠? 철학하는 모든 대가들의 텍스트는 마르크스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르크스가 죽고 난 지 벌써 그죠? 세상을 떠난 지가 150년 되어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르크스는 지금도 살아있는 철학자로서, 자본주의의 그림자로서, 유령으로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봐. 모든 것이 거래 관계요, 모든 것이 교환 관계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요, 인간의 인간성조차도 이 무의식적
욕망을 지배하는 돈의 실제에 놀아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교육, 종교, 자본주의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윤리적 기호들이 오히려 자본주의화돼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제로 지점까지 가서, 그죠? 오히려 종교의 도덕 윤리가 자본주의를 더 심화시키고, 그죠? 돈이 바로 종교의 진리인 것처럼 되어버린 이 현실. 교육계 역시도, 그죠? 이 자본의 투입에 의하여 돌아간다는 이 현실. 모든 것이 자본의 신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죠? 그것에 의하여 침묵하고, 그것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인간성까지도 팔아넘기는 시장형 인간, 자본주의형 인간, 그리고 물화된 인간,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추어져서 이제는 가족관계까지도, 우정과 사랑의 관계까지도, 모든 신뢰의 관계까지도, 그죠? 자본으로 계산되는 시대. 선생과 제자의 관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는 국가의 모든 시민사회의 활동들이,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 자본의 실제에 의하여 춤추고,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삶의 철학까지도 팔아넘기는 그런 현실, 그죠? 여기에서 왜 마르크스인가? 왜 오늘날도 마르크스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르크스의 사유는 이 자본주의의 비인간화의 물신화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비판하고 진정한 인간의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니, 자본주의의 이 동물화되어가는 인간의 인간성을 치료하는 게 마르크스라고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마르크스 이후에 서양 철학자들, 그죠?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했고, 오늘날까지도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극단화되어 갈 때 마르크스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기호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에서 마르크스를 빼면, 그죠? 오늘날 철학 텍스트에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상호 텍스트성에 의하여 대부분의 텍스트는 힘을 잃게 될 거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나자빠질 거예요. 마르크스가 죽고 난 뒤에, 그죠? 독일에서는 칼 카우츠키와 이게 사회 민주당의 어떤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 그죠? 그리고 수정 마르크스주의자가 나타나.
베른슈타인이라고. 산업자본주의의 흐름에 맞추어서 마르크스의 사유 역시도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혁명은 단박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온건한 마르크스주의의 사유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베른슈타인 같은 인물, 그죠? 이런 인물들이 대치를 했죠, 그죠? 말기에 칼 마르크스가 원했던 것처럼, 아니면 추측하고 또한 눈을 돌려서 산업사회가 무르익지 않은 러시아를 향하여, 그죠? 거기에서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농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 그죠? 마르크스가. 아니나 다를까 레닌을 통하여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닌은 또한 트로츠키로부터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맨셰비키와 또한 볼셰비키, 그죠? 이 논쟁에서 레닌은 오히려 맨셰비키 쪽의 주장보다 덜 마르크스 적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역시도, 그죠? 이 혁명을 곧바로 일어나야 되는 어떤 기호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폭력혁명을 지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마르크스는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숙성되어야 된다 그랬고, 그죠? 그리고 이 기다림이 또한 마르크스 사유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볼셰비키는, 그죠? 맨셰비키를 향하여 조롱하면서 혁명은 중앙 집권적이어야 되며, 또한 이 인텔리겐tsi아의 중요성을, 그죠? 강조하면서 노동자 계급은, 프롤레타리아는 스스로 의식을 일깨울 수 없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 당에 의하여 의식을 일깨워서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레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인텔리겐tsi아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 그죠? 그래서 러시아는 1917년 혁명에 성공하고, 그죠? 그 이후에 스탈린이 이 마르크스주의를 장악하게 되면서 점점 교리화되게 되죠, 그죠? 도그마틱해지면서 소련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점점 거리를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든지 이 철학적 사유를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갭이 나타나게 되고, 그죠? 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굴락을 만들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숙청을 하면서 엄청난 인민에 대한 살상을 갖고 왔죠, 그죠? 그리고 1920, 30년대에 중요한 두 명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루카치, 헝가리 출신이지만 주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그런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데요. 나중에는 러시아로 가기도 했죠. 그죠? 이 루카치의 23년에 역사와 계급의식. 이거 정말 중요한 작품이에요. 여기에서 마르크스주의는 거의 그 핵심을 찾게 되는데, 헤겔의 중요성. 레닌 역시도 헤겔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스탈린은 헤겔을 반동주의 철학자로, 그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과 스탈린의 차이는, 그죠?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이 게오르그 루카치는 그 역사와, 그죠? 게시히테 운트 클라센 베부스트자인이죠, 그죠? 23년에 출간한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마르크스가 헤겔로부터 받은 그 세례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소외 개념, 알리에나치온, 그리고 엔트프렘 등 이 개념을 살려내서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계급의식이 없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불가능할 거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총체성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자는 아래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 유적 존재, 사회적 공동체, 사회적 존재로서의 그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죠? 사회적 전체성 안에서 인간의 인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유명한 루카치의 총체성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루카치는 인간 사회는, 마르크스도 말했지만 인간 사회는 물리학의 자연 법칙의 세계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인간은 역사를 창조하면서, 그죠? 이 자연의 물리의 법칙을 다른 방식으로 사유해야만이 인간 사회의 역사성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이 계급의식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 역사는 제대로 된 관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 헤겔의 영향을 통하여, 그죠? 제대로 된 마르크스의 얼굴을 그려낸 그런 인물로, 그죠? 나타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계급의식을 갖는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도 인텔리겐tsi아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 그죠? 여기서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국가정치를 이미 알투세르 이전에 이야기하잖아. 교육기관, 종교기관, 대중매체, 이런 것들에 의하여 이데올로기가 퍼져나가는데, 이 시민계급의 활동을 제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해 가면서 이 계급의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계급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그 사유는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나가죠, 그죠? 그래서 루카치와 안토니오 그람시를 통과하여, 그죠?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에서 알티세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독일에서는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그리고 마르쿠제, 하버마스가 지금 거의 뭐 나이도 상당히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크스주의, 그죠? 그리고 프랑스의 알티세르를 위시한 마르크스 해석, 여기에서 오늘날 활동하는 대가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무페, 그 다음에 랑시엘, 바디우, 발리바르, 이런 철학자들. 그러니까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의 비판 이론가들, 그죠? 이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고, 프랑스에서는 알티세르 학파가 나타나면서 마르크스 연구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제 점점 20세기 중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중요한 철학자는 프로이트. 여러분, 이게 프로이트를 적용시켜서 마르크스를 해석하는 거죠. 이런 철학이 지배적이 되게 되는데, 특히 알티세르에게는 구조인류학, 구조언어학, 그죠? 이 구조주의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진짜 마르크스 찾기가 나타나게 되고, 알티세르의 제자들이 오늘날까지, 그죠? 슬라보의 지적과 더불어서 마르크스의 유령을 말하면서 진정한 사회의 인간성이 어때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 지점까지 온 거야, 여러분. 슬라보의 지적은 뭐야? 락강을 통하여 헤겔을 보고, 헤겔을 통하여 락강을 보면서, 그죠? 자기 스스로 나는 마르크스주의자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외치면서 자본주의의 부정성 안에서 인간의 인간성을 피력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물신을 섬기는 기독교인을 향하여, 그죠? 지적은 역사적 예수를 소급하고, 너희가 믿는 그 하느님의 영은, 성령은 사랑의 영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물신에 빠져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런 자본주의의 물신을 섬기라고 했느냐 하면서, 그죠? 이런 지적은 지적 이전에, 그죠? 예도도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를 했고, 지적 이전에도, 그죠? 이 모순된 자본주의 동물들의 신앙을, 그죠?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이 공격하기도 한 거예요. 사실 마르크스를 읽는다는 거, 그죠? 이게 정말 어렵잖아, 여러분들. 마르크스의 원전 역시도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그죠? 소련의 레닌 마르크스 연구소에서 출간된 게 거의 1930년대인 거예요. 구룬트 리세는 1940년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직접 출간했던 자본론 1권 1867년에 출간되잖아, 그죠? 그리고 뭐 공산당 선언, 그리고 또 중요한 경제철학 수고는 출간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 역시도 1930년대에 나오게 되는데, 구룬트 리세와 경제철학 수고를 뺀 마르크스의 얼굴은, 그죠?
상당히 왜곡될 지점이 많은 거야. 그러나 루카치는 그 이전에 역사와 계급의식을 썼거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해결의 중요성. 그리고 마르크스는 단지 사회혁명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유형은 단지 교환 가치에 의하여 물신화된 그런 비인간성만이 아니라 자유의 가치,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의 유형이 어때야 되는지, 인간의 인간성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그런 회복의 해석학을 제시하는 철학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건 경제철학 수고가 나온 이후에, 그룬트리세가 나온 이후에 더 명확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가장 강력한 오해의 대상이 어떤 거야. 서구 사회에서도 대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마르크스주의가 그죠? 상당히 사회 체제적으로 퍼져나간 이후에 공산당이 나타나고 그죠? 각 국가마다 사회주의 운동이 노동운동을 통하여 퍼져나간 이후에 마르크스의 원전을 이제 비로소 잃는 이런 역행적인 현상 때문에 마르크스는 오해된 여지가 많았어요. 마르크스는 자기 자신이 출간한 작품들 이외에 정말 중요한 경제철학 수고 1844년에 모은 거죠. 그죠? 그것이랑 그룬트리세 정치 경제학 비판의 요강이죠. 그죠? 이 그룬트리세가 800여 페이지 엄청나잖아. 그죠? 이것이 나중에 출간되고 나서 이게 자본론의 그 초고라고 알려져 있잖아. 자본론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마르크스는 1857년에 그죠? 6개월 동안 이걸 단박에 써내려가는데요. 이게 나오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은 마르크스는 단지 사회주의를 창시하고 도그마틱한 공산주의를 주장한 자가 아니라 인간의 인간성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항하여 치료약으로서 제시한 휴머니스트라는 게 드러난 거야. 특히 경제철학 수고는 세 가지로 그죠? 요약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전 경제학자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 그죠? 이들의 경제학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놓친 부분들, 소외된 노동 이것을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경제학자들은 제대로 진단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노동이 소외를 일으킬 때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악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으며 인간의 유형은 시장에서 교환하는 그런 인간 유형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죠? 시장형 인간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교환하고 거래하는
이런 인간 말고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마르크스가 어떤 휴머니스트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지 노동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 노동자의 생산 관계, 노동주와의 관계, 노동을 통한 이 자연 사물의 변형을 통하여 이 사회는, 그리고 이 사회의 하부 구조는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인류 역사를 만들어 온 토대였다라고 하는 것,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통하여, 노동을 통하여 자연을 변형시키면서 인간은 자기 잠재성과 자기의 본성조차도 변형시키면서 비로소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총체적 인간으로서, 해방된 인간으로서 인간의 인간성의 본성을 되찾아야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제철학 수고의 고전 경제학자들, 영국의 애덤 스미스와 리카르도를 분석하면서 이런 소외된 노동을 제시하고 있을 때에 진정한 마르크스의 휴머니즘을 볼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두 번째 주제가 사적 소유와 공산주의야. 여기에서 이제 그 휴머니즘은 정점에 달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해방된 인간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노동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 구조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지, 그래서 진정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요청되는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오늘날 생태학의 문제 역시도 그죠. 마르크스는 이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극단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병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이 사적 소유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인간성을 어떻게 말살시키고, 그리고 타자들을 어떻게 사물화시키는지, 모든 관계를 물신의 관계로 바꾸어 놓는, 그죠? 이 소유욕. 그래서 마르크스는 불교 철학과 그리스도교의 영성과도 그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소유욕이 모든 관계를 물신적 관계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인간의 인간성을 자연으로부터도 소외시키고, 그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물로부터도 소외시키며,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로부터도 소외시키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간성으로부터도 인간을 소외시키는 거야. 이 헤겔의 소외 개념, 그죠? 이 소외를 극복해야만이,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서구의 그죠? 자본주의의 독주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책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오늘날 지적 이외에도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이라고 하는 작품이 또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중요한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노동을 통한 자연의 변형이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잠재력을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성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공동으로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분배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제철학 수고 두 번째 주제, 그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의 철폐를 말하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거지, 뭐. 공동으로 분배한다라고 하는 거. 마르크스는 확실히, 그죠? 이걸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끌어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죠? 만나를 경험하잖아.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 지적이 이 물신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성령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역사적 예수를 끌어오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마르크스는 수용되어, 그죠? 뭐 윌겐 몰트만이라든지 해방신학이라든지, 그죠? 어떤 사회 문제에 기독교 정신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잖아, 그죠? 몰트만은 심지어 에른스트 블로그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자의, 그죠? 희망의 원리로부터 자기 신학의 주제를 끌어내면서 그리스도교의 자기 비판을 통하여 십자가의 신학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걸 제시하잖아, 그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철학 수고의 세 번째 주제가 뭐예요? 그게 바로 헤겔 변증법 비판인 거예요. 헤겔의 국가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그죠? 헤겔의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헤겔은 이 국가의 개념을 모든 인간이, 모든 개인이,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노동을 통하여 아니면 사회활동을 통하여 이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이 객관정신의 정점인 국가를 신격화했잖아. 그러나 이 국가는 관료주의자들에 의하여 독점될 거라고 하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오늘날 하버마스의 이 관료주의 비판, 그죠? 생활 세계의 식민지화라는 이런 개념들, 의사소통 합리성이 어떻게 생활 세계 안에서 수행되어야 되는지, 그죠? 그런 모든 개념들을 여기서 이미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점에서 하버막스 역시도 마르크스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헤겔을 비판하는 거예요. 헤겔의 국가란 개념을 비판하면서 헌법이 국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이 헌법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유 역시도 뭐예요? 대한민국의
관료 엘리트들과, 그죠? 그리고 이들이 마치 법을 독점해서, 그죠? 헌법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잖아. 내란 상황에서, 그죠? 이런 것들의 치료책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경제 철학 수고만 제대로 읽어도, 그죠? 마르크스의 그 휴머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단지 인간은 자본주의화돼서 물신을 섬기고 이기주의와 물신주의에 빠져서, 그죠? 모든 인간의 관계를 돈으로 계산하는 자본주의형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물신을 숭배하면서 타자들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간성도, 그죠? 어떤 방식으로 동물화하고 괴물화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본주의 동물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수행하면서, 그죠? 마르크스주의는 진정한 인간성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자연조차도 자본주의화해서 나무를 땔감으로 보고, 강물을 수력발전소로 보는, 그래서 자연 자체를 자연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본주의 동물들을 또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마르크스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마르크스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사회 운동을 통하여, 그죠? 노동자 운동을 통하여, 아니면 구소련의 소비에트를 통하여 나타난 공산주의 사회, 거기에서 일어난 폭력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르크스를 인식한 자들은 전혀 마르크스를 알 수 없는 거야. 왜 서구의 철학자들이 전부 다 마르크스를 언급해? 심지어 사르트르, 메를로퐁티와 같은 실존주의자들조차도, 그죠? 다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문학가들 역시도 마르크스를 모르고는 문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죠?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욕망은, 그죠? 끝도 없고, 이것은 인문주의의 정반대편에서 인간의 인간성을 물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기회주의에 빠져서, 그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 한번 봐봐요, 여러분. 연예계라든지 교육계, 의료계, 법조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엘리트 사회,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빠져있는 뉴라이트 사관, 거기 핵심이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에, 그죠? 방임주의잖아, 그죠? 뭐 경쟁에서 진 놈들이 뒤지든 말든 경쟁에서 이긴 놈들만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자체가 뭐야? 신이에요, 신. 그리고 돈이 신인 거야. 모든 문화적 담론에서 무의식적으로, 그죠? 그리고 심지어 집단 무의식적으로 섬기고 있는 건 돈인 거야. 심지어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는 거죠. 인간의 인간성에
관계까지도 다 물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으로가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거라니까.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의 실제 중에 실제는 뭐야? 돈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비판적 자기의식을 제공하는 게 칼 마르크스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적 체제를 접하고 그냥 마르크스가 이러한 공산당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역추적의 사유만을 갖고 마르크스를 원전 하나 안 읽고 그냥 빨갱이의 시조라고 하는 이 딱지가 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철학하는 자들 역시도 어디 강의 나가면 마르크스를 이야기하면 자기가 빨갱이 딱지가 붙으니까 안 하는 거지 뭐. 실제로 마르크스 역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19세기에 그죠? 어떻게 보면 실증주의와 과학주의가 발달한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철학자잖아, 그죠? 그래서 이 총체적 종합 능력이 뛰어나고, 그죠? 이 일단 해결 철학을 섭렵해야 되고, 마르크스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다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 그리고 프랑스 철학의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 그리고 정치적 의식, 계몽주의 철학, 합리주의,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그죠? 영국의 고정 경제학자들의 작품을 이해해야 마르크스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또한 원전을 직접 들어가면 그죠? 이 글쓰기가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르크스의 장인 어른이 그죠? 베스트팔렌 남작의 영향도 큰 거예요. 그가 섹스피어라든지 그죠? 괴테라든지 이런 문학적 소양의 글쓰기를 마르크스에게 그죠? 가르치진 않았지만 영향을 미친 거야. 뭐 대화를 통하여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겠죠, 그죠? 아버지는 또한 변호사였고, 마르크스는 언제나 아버지의 그 계몽주의 철학에 대한 신뢰, 레싱이라든지 루소라든지 볼테르라든지 그죠? 이런 철학자들을 또 좋아한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의 글쓰기가 탁월한 이유는 그의 문학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해결 법철학 비판 서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거기 종교 비판이 있잖아. 마치 신약 성서의 로마서를 연상시키는 그죠? 종교는 피조물의 신음이요. 뭐 이러면서 나가는 그 문장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독서량이 장난이 아니고 글쓰기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읽기도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도 어려워.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런 원전을 읽지 않고 알투세르의 철학을 이해한다? 아니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유들을 이해한다? 속아 웃을 일인 거예요. 오늘날의 지제까지 그죠?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거의 모든 철학자들 그리고 거의 모든 문학가들이 자기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글쓰기를 수행할 수 없어요. 왜?
마르크스는 인간의 인간성의 해방의 철학을 수행했고, 인간의 해방은 또한 철학과 문학의 오늘날까지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인간의 해방은 무엇일까? 정말 할 얘기는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재밌었죠, 여러분? 그죠? 여도는 계속해서 자본주의 동물 벗어나기라고 하는 예도 철학 모임의 어떤 운동을 통하여 이 오늘날도 왜 마르크스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밌었죠, 그죠? 마르크스는 인간의 해방을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인간의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마르크스였습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